저는 두 번째 발제자 한태경입니다. 사실 시민 테이블 와서도 저는 제 소개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, 그래서 이 기회에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. 저는 현재 생활 예술인입니다. 그리고 예술인 그 증명서에는 문학과 일반 미술로 분류가 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, 문학으로는 수필을 2018년에 등단을 했고요.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 중에 하나이고, 그림과 토론을 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주제를 딱 선택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관장님께 그냥 참여만 해도 되나요? 라는 그 문구도 남기고 탁 표시를 했더니 그냥 발제자가 돼버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,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갖고 있고 시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왔는데, 거기에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이건 내가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의 관념으로 제 생활을 하는 거지,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여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을 들었고,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취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많은 그 부족함을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작성한 프린트북을 보고 나시는데, 사실 이 프린트 작성은,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저는 일요일 날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. 근데 일요일 날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며칠 동안에 가장 햇살이 좋았던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운곡 솔숲 밭을 오전에 맨발로 산책을 하고, 그리고 점심을 하고, 그리고 나서 또 서곡에서 프리마켓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차 한잔을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차를 한잔하면서 한 1시간가량 그 사람들이 북적대는 모습,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아와서 작성을 하게 됐는데,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 안에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형이 깨진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해라는 것은 가능성을 그러니까 열어놓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. 이것을 타인을 이해하는 가능성이 100개의 퍼즐이라고 봤을 때,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오만과 편견이 99개라면,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상태, 그런 것들이 공감, 이해와 공감은 약간 저는 좀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게 한 개의 퍼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 안에 너무 많아서 99개라고 하더라도 그 완성을 위한 그 하나가, 그 넓이와 깊이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, 그렇다면 이해하는 거를 내 개인적인 것과 사회 도덕적인 부분에 어떤 이해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했는데, 결국엔 아까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든 부분이라서 저것을 굳이 저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타인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그 관계예요. 그 관계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.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, 항상 누군가와 부딪히고, 일에 있어서도 항상 그럴 때, 여기에서는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? 그 주제였기 때문에, 그 타인을 생각을 했을 때, 제가,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,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그것을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인간의 마음은 늑대의 2마리의 싸움터란다. 한 마리는 악이야. 분노, 탐욕,
열등감, 자만심을 일으키지. 다른 하나는 선이야. 평화, 기쁨, 경호, 공감, 진실을 만든단다. 그러자 소년이 물었어요, 할아버지한테. 그랬더니 노인이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. 그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가 먹이를 주는 쪽. 바로 이거 같아요. 제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자를 만날 때도 그 타자를 낯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익숙한 사람이든지 만날 때 제가 선택을 하죠. 근데 저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선택을 해요.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환대였습니다. 아,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라는 생각으로 친절하게 그를 아마 맞이할 것이고 낯선 사람도 그렇게 맞이할 것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환대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 존중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순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저것은 어떤 모든 만남을 끝나고 돌아갈 때 제 자신으로 돌아갈 때 제가 또 판단하고 있는 어떤 다른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, 항상. 그래서 모순 속에 놓여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을, 그냥, 뭐라 그럴까, 이 과정을 여러분께 그냥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이 과정인데요. 이 과정을 저는 빌려왔어요. 그 인간 중심 치료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. 이 사람이 자기 실현 지향성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자기 탐색, 자기 이해, 그리고 수용, 그리고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림과 토론이라는 그 수업을 할 때 이 패턴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여기에 맞닥뜨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서 자기 탐색은 에고일 때,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노출은 그 노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노출할 때 이걸 셀프 에고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는데요. 이게 바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수동적인 나에서 능동적인 나로 갈 때의 과정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.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제가 타인을 만났을 때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타자 탐색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수용을 먼저 앞에다 뒀어요. 수용을 먼저 앞에 놓던 거는 그 사람과 대면을 하면서 공감을 하잖아요. 이해 이전에 공감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. 그 순서를 나열을 보자면 그래서 공감 속에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를 존중하고 그 신뢰는 쌓여져 가는데 여기에서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순서를 제가 1, 2, 3, 4 해가지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만나게 되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게 되죠. 그러고 나서 공감적인 반영으로 나는 이렇다, 너는 이랬니?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즉시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만났을 때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시간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주는 거 그리고 그날 그 상대자의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득적인 것도 있지만 그 환경적인 거요. 이 환경적인 거를 무시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환경적인 거,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거,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부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러고 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신뢰감이 쌓여서 그 친밀감이라고 하죠. 심리학에서 그 라포 형성이라는 게 친밀감 형성인데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든지 때로는 후퇴를 할 수도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.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저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결론을 제가 또 이런 어떤 전공이나 공부 학문에 깊지를 못해서 또 한 분의 독일 현대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그 해석학 개념을 빌려왔습니다. 빌려왔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시면요.
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을게요. 어떤 예술적, 문학적, 역사적 판단도 개인의 한계 있는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.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또 이렇게 썼어요. 개인적인 한계성, 선입견. 이 선입견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겠죠. 그리고 권위에 의지하는 것.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칼 로저스의 이론과 가다머의 이론을 가져온 이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의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시간의 연속성 속에 그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의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날 상대에 따른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그 마지막 퍼즐 하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. 비록 한 개의 퍼즐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적법하지 않은 선입견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이해의 힘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봤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요. 제가 이 마지막에 쓰여진 글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. 이 글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. 해석을 한 건데 저는 밤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머릿속에 저렇게 세뇌를 하고 자는 편이에요. 좋은 날은 행복하고 안 좋은 날은 경험이고 최고의 날은 추억이고 그리고 최악의 날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을 준다.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후회할 날은 없다. 굉장히 소중한 저의 하루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